매트플로리브 stateful API 사용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트플로리브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세밀하게 시각화 구성 요소들을 조정하다가 보면은 숱하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찌 보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매트플로리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기본 개념들을 얘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고요. 범주형 변수 플로팅, 우리가 펜다 할 때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범주형 변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 포인트를 모아서 그것에 관해서 모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그래프를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형 변수 플로팅 하는 것을 예를 삼아서 또 역시 객지지향 API 쓰는 활용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 파이 함수형 용법 쓰는 것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플롯을 배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형 API 중에서요. 서브 플롯,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브 플롯이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131이라고 한 이렇게 무엇인지 모르겠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가 이제부터 서브 플롯은요. 하나의 피규어 안에 여러 개의 플롯을 그릴 건데요. 네. 그것은 하나의 피규어 안에 로우, 그러니까는 행은 하나만 쓰고, 그리고 컬럼, 열은 3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거 사실 요거예요. 행은 하나, 열은 3개. 그런 거니까 하나 요쪽에 플롯을 3개를 그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은 뭐냐?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피규어 안에 13개로 옆으로 이렇게 뉘은 걸 할 텐데, 그 중에서 나는 첫 번째를 그리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서브 플러스 13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그래프를 그리겠다. 여기에 네임은 이렇게 x축을 네임으로 삼고, 여기 value죠. 여기서 value는 y축을 value로 삼아서 바그래프를 그리겠다 하는 것이었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위에서 똑같아야 돼요. 132예요. 역시 얘가 이제 이 함수형은 얘가 뭐라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거는 같은 피규어에 대해서 그리는 거로구나. 같은 피규어, 아까 위에서 같은 피규어에 대해서 방금 그렸죠. 위에서 그렸다는 거는 첫 번째 이 플롯이었다면은 요 번째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개가 나란히 있는 중에서 나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는 스캐터 플롯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는 또 역시 이제는 세 번째를 그려주겠다. 그래서 PLT 플롯하고, 여기서 그냥 플롯이기 때문에 3플롯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려주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는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슈퍼 타이틀은 이렇게 써주겠다. 요 패턴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이리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것이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를 품종별로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아이리스, 요 데이터에 여기 아이리스 그룹들하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품종이 됐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는 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품종별로 구별을 해봐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바그래프를 볼 때에는 여기 X축을 아이리스 그룹트 인덱스, 여기서 인덱스는 요 데이터 프레임의 요 인덱스를 말합니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바그래프의 기본은 이렇게 이 범정 변수로 쓸 때는 이렇게 인덱스를 하게 되면 이게 기본은 이게 X축에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그룹 인덱스가 하이트, 여기서는 이제 이 높이가 하이트라고 하는 이 키값으로서 되어 있고요. 그런다면 아이리스 그룹 때 피탈 랭스, 여기서는 이제 피탈 랭스 요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그래프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를 옆으로 뉘인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바그래프를 봤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상자 플롯을 우리가 그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리스에서 이 박스 플롯을 하고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박스 플롯을 하고 스피시스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또 역시 이 상자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트플로리브의 구성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예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선 그래프의 선 요소들을 속성들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는 예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XY 이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제 이 기본의 플롯은 선 그래프니까 이것들의 선의 너비를 굵기를 지정하는 것을 라인 위스라고 지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야 물론 FMT 형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인 위스 기본은 라인 위스입니다. 이렇게 3.0.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1.0은 뭐가 될까요? 할 때 글쎄요. 이거보다 그냥 물론 이렇게 굵지 않게 얇게 가늘게 하겠지만 그런 거는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하는 것이 실제 한번 돌려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라인 플롯을 하고 또 그리고 라인 스타일이죠. 라인 스타일을 이렇게 땡땡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대시드 라인으로서 표현해주고 마커는 여기에서 있을 때 요 마커들이죠. 요 마커들. 요거는 선을 이은 것들이고 마커를 더하기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레드 붉은색으로 다 해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 스타일, 마커, 색깔을 지정한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이 라인 스타일, 마커 요건 어디든지 쓰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 매플로리브의 함수형이나 우리가 나중에 볼 객체 지향형에도 이렇게 키워드 아규멘트, 키워드 파라미터 명을 적어서 하게 되면 대부분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모든 거를 다 기억하지 못한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키워드를 써야 되는 그 경우들이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이렇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매뉴얼을 참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피규어와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엑시스, 보통의 경우에는 피규어는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엑시스를 여러 개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트플로리브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플롯을 한 번에 그리는 것을 지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PLT 플롯 그런 거니까 매트플로리브 파이플롯 플롯이겠죠. 활용한 스테이트풀 API는 매트플로리브가 자동적으로 한 개의 피규어,
한 개의 서브 플롯, 한 개의 엑시스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우리 그 파이썬의 매플로리브의 stateful API 이 구조가 자동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실은 앞에서 봤었지만 서브 플롯을 우리가 그 활용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듯이 우리가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이 여러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렇게 for loop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리면 됐지 그거를 왜 그렇게 여러 개의 플롯을 한꺼번에 쫙 그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EDA를 하거나 그럴 때 하나하나 다 그리지 못하니까 조금씩 어떤 것들을 변수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테크닉들이 많이 이용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 FT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정연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시간이 x축이 지나감에 따라서 요거의 폭이 작아지게 만든 감쇄 진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냥 그런 함수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t1, t2라는 어떤 이 넘파이 벡터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는 주로 시각화로 볼 거니까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피규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마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PLT 피규어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규어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PLT 서브 플롯 하게 되면은 얘도 앞에서 봤을 때는 피규어와 뭐 거기에 해당되는 엑시스를 하나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요거의 문제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피규어, 그러니까 그림 캔버스의 크기가 내가 원하는 피규어의 크기가 아닐 수 있어요. 아까도 보겠지만 작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크다든가 그렇게 될 때 얘가 그 피규어 크기 자체를 통제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피규어 크기를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LT 피규어 하게 되면 피규어하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규어 사이즈를 7, 5 이거는 원래는 7인치, 5인치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7, 그냥 Y축으로 높이가 5 짜리 이 그림 캔버스를 할당에 다오 그렇게 명령을 해준 겁니다. 많이 쓰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PLT 서브 플롯. 이거는 보시세요. 그 캔버스 안에 요거 2개. 그런 거니까 로우를 2개. 그리고 컬럼은 하나. 그런 거니까 플롯을 2개 할 건데 위아래로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컬럼은 하나. 그냥 물론 이렇게요. 이게 하나니까요. 로우를 2개.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컬럼은 하나.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 나는 이제 플롯을 그릴 건데 그 첫 번째 그런 거니까 이 위에 있는 녀석이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PLT 플롯 뭐죠? 선 그래프를 그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1, FT1은 요거에 관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감쇄 진동을 그려준 거고 여기다 B5니까 블루 점 그리고 이렇게 이런 패턴대로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주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 PLT 서브 플롯 2, 1, 2 그런 거니까 2, 1은 같아야 되고요. 여기 핵심은 이거죠. 두 번째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플롯을 그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플롯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PLT 플롯 T2 MP 코사인 이렇게 하고 붉은색에 이렇게 땡땡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해줘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게 해보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핵심은 여기서는 피규어 사이즈를 우리가
이 통제하고 싶을 때, 우리가 지정하고 싶을 땐 요거를 먼저 만들어주고, 피규어로 플러스 피규어 사이즈입니다. 이거요.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7, 5, 꼭 반드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리스트로 해줘도 되고, 이렇게 그 투플 해줘도 되고요. 네. 해줘도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게 X 해줘도 되고, 이제 서브플로 불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용법은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형식으로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그런 거니까는 문자 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집어넣을 것이냐, 뭐 X축의 레이블, Y축의 레이블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우리가 그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그 쓰는 용법 중에서는 내가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내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 함수를 써서 두 개가 다 텍스트는 다 이 PLT, 그러니까 파이플롯 안에 있는 함수들입니다. 이걸 써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요거를 원하는 플롯을 만들 수 있나 하는 걸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정기분포, 그런 거니까 기대값이 미우,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에서 모두 10,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샘플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핵심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요겁니다. 피규어 사이즈를 7하고 5로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서브 플롯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피규어에 하나의 액세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플로팅 하나만 하겠다는 얘기죠. 그 플롯 안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X는 이 X일 거고, 여기서 50은요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빈, 그러니까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겠느냐 하는 그겁니다. 참고로 이런 걸 보다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서 말하는 히스토그램은 이 매플로리브의 함수형에 있는 이 PLT 안에 있는 함수거든요. 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위치를 해놓고 Shift 탭이죠. Shift 탭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치게 되면 좀 자세히 나오고, 한 번 더 치게 되면은 이렇게 쓰는 용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X 첫 번째에 그 나와야 될 그 아규멘트가 파라미터 X 값이고, 그 다음에 빈이로구나 하는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이게 그런 거니까 여기 50이 빈에 해당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50개 구간으로 나눈 거로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밀도로 표현할 거냐? 그래서 true. 밀도로 요거를 전부 다가 이렇게 더하게 적분하게 되면 1이 나오게끔 페이스 컬러 이렇게 이거를 그린으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알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 타이틀, 텍스트 이런 것으로 세 번 더 이게 세밀하게 우리가 그 그림들을 우리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는 용법들을 한번 잘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상위 레벨의 피규어 이거를 만들어 줬고, 그런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히스토그램을 그려줬고, 그런 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그리고 그리드를 그릴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룰 텍스트 요거예요. 요 텍스트를 위치를 어디에다 시킬 것이냐 하는 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큰 거부터 이제 세밀한 것 순으로 이렇게 추가시켜, 어찌 보면 레이어를 추가시켜 나가면서 그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펜다에서도 그랬지만 일반적인 그 펜다에서 파이썬에서 시각화하는 순서들입니다. 패턴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이 참고로 그리드가 엑시스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좀 순서가 바꿔줘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여기 그리드가 위로 올라가고 뭐 가령 뭐 타이틀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작동들 합니다. 그렇지만은 피규어가 이 밑에 들어가고 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동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규어는 제일 위에 있어야만 되겠죠. 네. 어디다 그려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려보게 되면은 요거는요. 요 얘기를 깜빡했네요. 여기서 60 타이틀이 있고 여기서 텍스트 60
0.25 이렇게 된 건요. 여기서 60은 데이터 값을 기준입니다.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x 위치를 60, y 위치를 0.0. 여기서 데이터 값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게 되면 여기서 x, 여기가 x 스마트라고 한 것이 여기가 40, 60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데이터 값들이에요. 여기에 데이터 값.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돼요. 그런 거니까 여기서 x가 6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요 처음에 시작 위치를 요 60, 여기요. 60. 그리고 요 y 위치를 0.025, 요 0.025에다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이 텍스트 요 안에 그래프 안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을 때 그 위치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텍스트를 집어넣어 주어라 하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여기요. 60 공인에서가 요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주석을 다는 그런 예입니다. 여기서 비슷한 건데 주석 다는 거는 조금 더 좀 처음 해본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예를 보면서 합시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다음에 annotate라는 명령문이 있어요. annotate.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local max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쓸 건데 XY는요, XY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이 있고 또 XY 텍스트라고 하는 또 파라미터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요. 한번 볼까요? XY는 아까도 봤지만은 내가 요거는 이 애노테이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얘가 도대체 이 그림의 어디를 가리켜, 기본은 요 화살표입니다. 가리키는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가르치는 위치요. 그래서 요 XY는 요 그래프 어떤 데에서 2하고 X가 2이고 Y가 1인 데를 가리켜 하는 얘기예요. 어디겠죠? 요거죠. X가 2, Y가 1. 여기를 가리켜 하도록 한 그 점을 말하고 XY 텍스트는 이제부터 내가 텍스트를 요거로 쓸 텐데 거기 시작 위치는 3, 1.5야. 3하고 1.5. 여기부터 돼.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은 여기 우리 annotate라고 하는 명령문이 자동적으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가르쳐 주는 화살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 사이즈 이것들은 이제 보시면 알 거고, 예. 그렇게 돼 가지고서 만들어 주는 것이 이 annotate입니다. 이게요. 한번 그렇게 이렇게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플롯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점점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지정해 나가주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이 함수형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좌표 축들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니어 스케일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는데 이쪽을 가령 무슨 로그 스케일, 로그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지수 축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들입니다. 좌표 측의 스케일을 로그 또는 로지 또는 지수 이 스케일로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볼 예들은 여러 개의 하나의 피규어에 여러 개의 그 엑시스를 집어넣어서 플롯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여기에 스케일을 리니어 또는 로그 이렇게 x축들을 우리가 x축이 아니라 y축을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 가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는 우리가 이렇게 y축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핵심은 피규어를 한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피규어를 만들었네요. 이 사이즈가 19, 꽤 큰 피규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서브 플롯은 우리가 그 앞에서 봤었던 그 형태예요. 서브 플롯, 핵심은 1이겠죠. 로우가 2, 컬럼이 2 그런 거니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x2, 네, 이렇게요. 로우 쪽으로 2개, 컬럼으로 2개, 그러니까는 2x2니까 이렇게 모두 4개의 그
이 플롯을 하나의 피규어에다가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PLT 플롯, 이건 XY이기 때문에 X하고 Y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스케일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PLT Y 스케일을 리니어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고 여기서는 2x2 중에서 두 번째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틀을 로그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Y 스케일을 그냥 로그 그랬어요. Y 스케일을요. PLT Y 스케일. 그런 거니까는 Y 스케일. 그러니까 이것이 2x2에서 첫 번째가 가장 왼쪽이고 두 번째 그릴 때는 여기에 그 위쪽에 이 오른쪽이고 그러니까 1, 2, 3, 4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거 두 번째 하는 거는 플롯을 그리는데 이제 Y 스케일을 PLT Y 스케일을 로그로 잡아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로그로 잡아라. 잡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그리드를 그려라 이렇게 해주고요. 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여기다가는 Y 스케일을 로그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라 한 것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심 로그를 했네요. Y 스케일을 심 로그를 하고요. 하고 그린 거고 이쪽에다가는 Y 스케일 로짓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로짓 함수로 그 Y 스케일을 만들어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짓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네 개를 다 그려봐라 하고 여기는 이제 서브 플롯 어저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서브 플롯이기 때문에 이 서브 플롯에 적용되는 거고요. 이 그 하나의 그 피규어 안에 이렇게 플롯이 4개가 있으니까 이 서브 플롯 간의 간격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간격을요.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요거와 요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H 스페이스, W 스페이스. H 스페이스는 하이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요 위 아래 간의 간격 그리고 이게 width 스케일은 스페이스는 이 너비 간에 이쪽이 간에 요거의 간격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요것들은 여러분이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것들은 이제 범례들 이런 틱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위치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PLT 플롯을 할 때 여기서 레이블이라는 말을 여기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레이블. 그러니까 X, Y를 할 때 이 X, Y에 해당되는 거는 요것의 레이블은 베이스라인이고 요 플롯의 레이블은 Y 스퀘어고 이런 것들을 레이블, 요게 플롯을 할 때 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요 플롯에 해당되는 레이블이죠. 이 플롯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레전드, 레전드를 이렇게 함수를 불러서 X 레이블, Y를 해주고 레전드를 불러가지고 여기가 록이 로케이션입니다. 위치를 up left 그러니까 위쪽에 왼쪽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중에 하나의 그 피규어에 이렇게 세 개를 그릴 때 요것이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이었을 거고 요게 베이스 라인이었을 거고 여기에 Y 로고였을 거고 여기에 Y 스퀘어 이 플롯의 레이블에 해당되는 거를 요 범례로 해가지고 색깔도 맞춰줘 가지고 얘가 우리 이 매플로리브가 그려줍니다. 이렇게 핵심은 여기에 레전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다음에 X 티크, Y 티크 이렇게 해줘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케이션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 매플로리브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그 위치에다가 위치시켜 줍니다. 많이 쓰는 것들이고요. 파이플롯. 파이플롯은
그냥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밸류를 붙여줘 가지고서 이게 이제 이 파이플롯도 이렇게 피규어를 사이즈를 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플롯 PLT 파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핵심은 여기서 이제 explode라고 하는 걸 했는데 explode는 여기서 이쪽에 이렇게 마케팅 이렇게 요걸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마케팅이 아니네요. 모든 것들이 다 대해서 얘가 explode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틈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explode 하는 것 같이 폭발한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explode를 하게 되면은 무엇을 강조할 때 어떤 특정한 것을 강조할 때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은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레이블 붙여주고 그리고 오토 여기 PCT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이렇게 그림자를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려주게 되면은 그림자를 보여줘서 예쁘게 나옵니다. 기본은 파이라는 걸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플로리브에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그릴 때 많이 쓰는 것이 PLT IM Show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PNG나 뭐 JPEG 같은 거를 우리가 그릴 때 아주 편리하게 아주 간단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쓰는 용법은 매플로리브에서 이미지 MPIMG 요거는 이제 가지고 올 때 여기서 IMRead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PNG 파일이 있는 것을 읽어서 핵심은 이제 PLT IMShow가 이미지 show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해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이미지가 기본적으로는 여기 아마 그리겠지만 여기 채널이 3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채널을 이용해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별로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여기서 IMShow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set CMap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컬러 맵인데요. 컬러 맵을 이용해서 또 뭐 이렇게 예쁘게 뭐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간단한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틈틈이 많이 쓰이는 이런 이 함수입니다. 그 함수는 매트릭스 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트 쇼인데, 그러니까는 여기 매트에서 매트는 매트릭스입니다. 행렬을 보여라 하는 거니까 기본은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에 어떤 숫자들이 있을 때 그 숫자들을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그 이미지 그러니까는 이 색깔화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색깔화를 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가 다이어고널하게 이렇게 레인지 15 해가지고서 이렇게 A를 만들었으면은 그런 다음에 MP 다이어고널은 이거는 그냥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 by 15로요 이렇게 만들고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 다이어고널 이렇게 사선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상에 숫자가 있을 것이고 하게 되면 그 A를 만들어서 PLT 매트릭스 쇼 하게 되면 이 대각선 상에 있는 이런 이 엘리멘트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들은 행렬을 이미지화하는 건데 신경망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웨이트 매트릭스나 뭐 그런 것들을 관찰할 때 이런 매트릭스 쇼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런 매트릭스에 있는 이것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화를 볼 때 아주 간편하게 많이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펜다에 있는 함수형 그 모듈에 있는 그 함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플로리브의 펑셔널 AP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플로리브의 객체형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